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13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주차 3강의는 국제자원봉사활동 분야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13주차 1, 2강의의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국제자원봉사활동에서 국제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국제자원봉사의 기대 효과, 국제자원봉사활동의 유형에 대한 강의를 한 후에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3가지 문항 중에서 2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캐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기업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체계 이론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를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제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박애주의적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지요. 경제적 책임으로서는 이윤 창출을 추구하고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준법을 지키며 윤리적 책임으로서는 기업 운영상의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박애주의적 책임으로서는 좋은 기업 시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4가지로 분류한 학자는 캐롤입니다. 제14장 기업자원봉사활동에서 세 번째로 기업자원봉사 이론입니다. 기업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체계 이론이고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세 번째는 계몽된 자기이익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 사회체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회체계론에 의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합으로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살아있는 개방체계를 이룹니다. 즉, 상호작용 중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 환경은 다시 부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로써 부분과 전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계론적 관점으로 기업은 기업 자체만의 것이 아닌 사회 전체에 속한 한 부분이며 결코 사회를 떠나 혼자서 존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업의 발전은 기업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뒷받침해준 결과라는 사실이고 기업이 계속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를 사회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부분들 간에 서로를 향해 열려진 경계를 통해 상호작용이 계속될 때 전체 사회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증대되고 사회는 시너지라고 하는 활력을 갖추게 되겠죠. 이러한 상생 개념을 자원봉사에 적용하면 자원봉사를 하는 기업과 지역사회는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켜가면서 제공하는 척과 받는 척 사이에 불평등하거나 일방적인 우열관계 또는 갈등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생산적, 시너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13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기업 자원봉사 활동이 기업 임직원 및 지역사회에 주는 효과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4장 기업자원봉사활동에서 네 번째로 기업자원봉사의 필요성입니다. 삼성사회봉사단은 기업자원봉사활동은 다음에 세 가지 근본적 이유들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기업자원봉사활동은 기업체 자체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목적들을 달성하고 기업의 다양한 구성원 및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업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어려운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열망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인간적 재능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기업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기 힘든 특정 기술들과 전문성을 구비한 집단으로서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는 봉사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은 개인들이 일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과 타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기업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지키고 이것이 자체의 노동 인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자원 봉사활동의 효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 구성원들이 회사의 이름을 내걸고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전략 목표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매치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가 제고됨으로써 보다 우수한 직원을 유인해 채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공공 이미지와 평판이 높아짐으로써 기업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웃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리더십이나 팀워크가 발전됨과 아울러 사내에서는 지인이 많아져 좋은 인력 네트워크를 만들며 사원들의 사기를 높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임직원 측면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경험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 및 도덕적 선행이나 도움을 실천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부여해 줄 수 있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삶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기업과 가정 사이에 벽을 허물고 직원 가족들을 기업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사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결속감도 높이고 자녀들과 함께한 자원봉사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는 봉사의 손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조직들과 기관들을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잠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지원체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전문기술, 인적자원, 재정지원, 조직화된 동원체계 등을 상비하고 있으므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언제나 충족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15장 국제자원봉사 활동에서 첫 번째로 국제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자원봉사활동, 즉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는 국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제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외국으로 가서 관광활동이나 문화체험을 하는 것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환경, 생태, 인권, 평화, 문화유산, 국제협력과 관련한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국제자원봉사활동은 언어,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의 시간, 능력,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회변화, 경제발전, 환경보전 등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면 외국에서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도 국제적 문제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국제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있죠.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이나 여러 민간단체에서 파견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국제자원봉사 활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제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은 2004년도경이었는데요. 라이온스 활동을 하면서 발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발리에서 고아원을 방문하여 우리가 소정 금액의 장난감을 가져가서 회원들이 직접 그 발리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아원 수용 아동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아동들은 우리에게 좋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장기자랑도 보여줬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또 한 가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실천성가회에서 캄보디아에 거기에 컴퓨터 150대와 또 고아원을 짓기 위한 고아원 부지 그리고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 아동들이 있었고요. 그 아동들이 1살 미만인 기어다니는 아이를 고아원에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는 손길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롱대롱 아이를 천장에 그물을 매달아서 응가를 볼 수 있게 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후에 한 50cm 정도 띄워가지고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가를 하면 거기는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이렇게 슉 호스로 내리면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물만 보면 그 캄보디아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30평 정도의 건물에서 그곳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고아원에서도 즐겁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30평을 짓는데 설계비랑 짓는 건축비가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거기는 뭐 냉방이나 방풍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싼 가격으로 30평 정도의 건축을 지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그런 고아원을 하나 좀 지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고아원이나 학교 부지.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6.25 때를 지났을 때, 6.25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많은 그 봉사단이 와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빈민국가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일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15장 국제자원봉사활동에서 두 번째로 국제자원봉사활동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원봉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시민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세 번째 자신의 성장, 네 번째 자기 발견, 다섯 번째 경제적 이익과 부의 환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시민으로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국적, 나이, 신분 등이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인데요. 단지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지구 시민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로서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성장인데요. 한 나라에 정착해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여행자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은 견문을 넓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며, 이러한 경험이 나중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발견입니다. 자신의 나라 및 가족과 떨어져서 타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기 발견의 기회를 줍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의 적응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장단점, 자신의 잠재력, 적성, 가능성 등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이점과 부의 환원입니다. 단순한 이유지만 보통의 여행이나 유학보다 경제적입니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 국제문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자신의 돈을 내고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부수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제가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친구 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우리나라 유아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코이카로 국제협력 자원봉사단에 참가해서 2년 동안 캄보디아의 보육시설을 짓고 또 거기에 참여한 얘기를 했죠. 2년 동안 하면서 또 2천만 원의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또 다른 자기 분야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자원봉사활동의 유형입니다. 국제자원봉사활동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기간과 장소의 다양성에 따라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커다란 차이를 갖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일정한 틀을 가지고 형태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활동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크캠프형입니다. 워크캠프형에는 국제 워크캠프와 한국 워크캠프가 있습니다. 국제 워크캠프는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며 환경, 개발, 평화, 건축,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한국 워크캠프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워크캠프로서 문화, 청소년, 사회, 예술, 환경, 장애, 세계유산 등 다양한 주체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잼버리 캠프라든지 국제 행사가 다양하게 있었죠. 워커 캠핑이에요. 두 번째로 개인 단기형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거나 특정한 경험을 쌓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로서 활동지에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서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주요 활동은 자연보호, 야생생물보호 관련 활동, 복지, 교육 관련 활동 등 다양합니다. 세 번째로 정기 방문형이 있습니다. 해외의 민간단체 사무소나 병원 등의 복지시설에 매일 혹은 매주 몇 번씩 정기적으로 통근하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통근하는 국내 자원봉사 활동의 회판이죠. 유학이나 민박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 해외에 몇 개월 사는 동안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 개발형입니다. 최저 1년 이상 현지에 체류하면서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형태로서 개발 활동은 환경, 교육, 농촌 개발 활동, 기술 지도 등을 포함합니다. 개발도상국의 활동이 주 전문가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개 생활비 정도의 수당과 항공료를 지급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긴급 원조형이 있습니다. 재난에 따른 긴급 사태에 대한 원조 형태로서 예를 들면 홍수나 지진 발생 시 인명구조, 생활원조, 난민원조, 분쟁 시의 인권보호활동 등 인도적 원조 활동이죠. 우리가 외국에서 재난이나 홍수, 지진으로 인한 부분에서 뉴스에 나오면 우리 국가에서 봉사를 하죠. 긴급 원조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국내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경험을 쌓은 후에 외국 활동에 도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개발 문제 등을 다루는 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국제자원봉사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 분야의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진료소장으로서 공직 근무 시에 광주시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보름마다 외국인 무료 진료가 있었습니다.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고혈압 환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중에 30, 40대가 많이 찾아왔어요. 다들 혈압이 높아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났나 하고 저도 측정을 해봤는데 제 혈압이 160에 110이 나온 거예요. 10분 후에 안정을 취한 후에 다시 측정해도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혈압계가 정확하니까 수원혈압계로 다시 측정을 해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부터 다시 고혈압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의 질병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관리를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덕분에요. 여러분도 어떤 계기가 되면 자원봉사활동에 또 우리나라나 국내에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한 번씩 참여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예비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당 10점씩으로 3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인자원봉사의 목표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제로는 대학자원봉사 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시오이며 세 번째 문항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문제점과 자원봉사 관리의 과제를 설명하시오입니다. 노인이 수행하기 위한 발달 가업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한 주기를 통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업과 관련하여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노년기의 발달 과정을 자아 통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노년기를 노인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기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보람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한 지혜를 획득하게 되면 자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비그스트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6개로 나누고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능력과 건강의 쇠퇴에 대한 인식과 적응. 두 번째, 정년 퇴직과 소득 감소에 대한 적용. 세 번째,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네 번째, 동년배들과의 유대 강화. 다섯 번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적응. 여섯 번째, 노후 생활에 맞는 물리적인 환경의 조성 및 적응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도 이러한 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잔존 능력을 발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두 번째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노인들에게 봉사할 때는 단정한 외모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여야 합니다. 2.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노인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3. 노인이 원하는 욕구와 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봉사활동을 계획할 때는 노인들과 상의하여 서로 합의하에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5. 봉사활동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여 무리한 자원봉사활동은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타지에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분은 주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노인회관에서 매일 점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볼 일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되겠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점차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베이스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6. 노인들과 약속한 사항들은 꼭 지켜 신뢰받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사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가끔 변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세요. 봉사활동이라도 꼭 약속한 시간 또 못 지킬 경우에는 사전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7.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노인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8. 봉사활동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 노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인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종결해야 합니다. 9. 봉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록, 점검, 평가하여 참고 자료들을 남겨야 합니다. 10. 노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12장 대학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학자원봉사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 법률 제8638호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의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처럼 대학의 역할은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 재능력 육성을 통하여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기능을 기르는 것이고 그중 사회적 기능의 사회봉사 기능으로 대학의 자원봉사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시간에 기술이나 지식 및 능력을 사회에 반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삶을 충족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공공기능이 비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성과 전문적 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직접 체험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대변하여 정책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13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국제자원봉사 활동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국제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3주차 3강의는 제13주차 1, 2강의의 과제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15장 국제자원봉사 활동에서 첫 번째로 국제자원봉사 활동의 개념과 두 번째 국제자원봉사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을 살펴본 후에 기말고사를 대비한 세 가지 문항 중에서 두 문항에 대한 강의를 복습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